연금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 없는 시대, 그 해답을 알려주실 분. 30년 동안 은퇴자들의 노후 파산을 막아온 김현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많은 비밀을 다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은퇴 후 급격히 가난해지는 최악의 소비 습관 5가지와 그 해결법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생 열심히 모아둔 돈 은퇴했으니 이제는 편하게 쓰고 즐기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통장은 점점 가벼워지고 걱정만 늘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게 바로 수많은 60대, 70대 분들이 겪는 조용한 노후 파산의 시작점입니다. 혹시 요즘 돈 걱정에 잠 못 이루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매달 돈을 새어나가게 만드는 최악의 소비 습관 5가지를 싹 끊을 수 있습니다. 이 습관들만 바꿔도 월 지출을 무려 20%에서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난을 부르는 습관 대신 확실히 부자 되는 노후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재무상담 전문가 김현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신 박영수 씨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68세 박영수 씨는 3년 전에 은퇴하셨는데요. 처음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사님, 이상해요. 분명히 매달 연금이 280만 원씩 들어오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은퇴할 때 퇴직금으로 받은 1억 5천만 원도 벌써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돈이 들어오는데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제가 수십 년간 이 일을 하면서 봤더니 은퇴하신 분들 10명 중에 4명은 은퇴 후 5년 안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잃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소비 습관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수천 명의 은퇴자분들을 만나 상담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큰 돈이 한 번에 나가는 것보다 작은 돈이 매일매일 새나가는 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마치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 수도새 폭탄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72세 김순자 씨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순자 씨는 남편과 함께 연금 합쳐서 40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늘 돈이 모자라다고 하셨어요. 우리 부부가 뭘 그렇게 쓰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빠듯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가계부를 써보시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본인도 모르게 쓰는 돈이 매달 2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여러분,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정해져 있잖아요. 더 이상 월급이 오르지도 않고 보너스도 없어요. 그런데 지출은 어떤가요? 병원비는 늘어나고 손주들 용돈도 줘야 하고 경조사비도 만만치 않죠. 이런 상황에서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은퇴 후 10년도 안 돼서 집을 팔아야 했던 분들도 많았어요. 그때 조금만 아꼈더라면 하고 후회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최악의 소비 습관만 고쳐도 여러분의 노후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습관들은 우리가 젊을 때부터 몸에 밴 것들이에요. 직장 다닐 때는 돈을 더 벌면 됐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제가 직접 상담하면서 효과를 봤던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계속 오르는 시대에는 더더욱 중요해요. 작년에 제 사무실 근처 국밥집 가격이 8,000원에서 만원으로 올랐어요. 2,000원 오른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일주일에 3번 먹으면 한 달에 24,000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1년이면 거의 30만 원이고요.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지출을 잡지 못하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은퇴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셨든 상관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놨어도 소비 습관이 잘못되면 다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연금이 적어도 소비를 잘 관리하면 충분히 여유롭게 사실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연금 150만 원으로도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습관을 바꿨을 뿐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은 정말 흔한 것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한두 가지는 분명히 해당되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은퇴 전까지는 이런 습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 전문가가 되고 나서 제 자신부터 바꿨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은퇴 후 급격히 가난해지는 최악의 소비 습관 5가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습관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생생한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이 영상 한번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20년, 3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세일이나 할인에 혹해서 충동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트 가셨다가 1+1이라는 표시 보고 필요 없는데도 사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은퇴 후에는 정말 위험한 습관이 됩니다. 66세 정미숙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미숙 씨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저는 절약하려고 세일할 때만 사는데 왜 돈이 모자랄까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창고에 라면이 5박스, 화장지가 20개나 쌓여 있더라고요. 이거 언제 다 쓰실 거예요? 물었더니 싸길래 샀는데 아직 작년에 산 것도 안 썼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는 것도 많았고요.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싸게 사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50% 세일이라도 안 사면 100% 절약이라고요. 정미숙 씨한테 이렇게 조언했어요. 물건 사기 전에 24시간만 기다려보세요. 하루 지나도 사고 싶으면 그때 사세요. 석 달 후에 다시 만났는데 한 달에 70만 원씩 쓰던 생활비가 4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장 보러 갈 때 리스트를 꼭 적어 가세요. 그리고 그것만 사세요. 74세 최영호 씨는 이 방법으로 장 보는 비용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리스트에 없는 건 아예 안 봐요. 그냥 지나쳐요 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한 달만 하니까 습관이 됐대요. 두 번째 습관은 여행이나 레저 활동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거예요.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지니까 여행 가고 싶은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계획 없이 가다 보면 정말 큰일 납니다. 69세 이철수 씨가 딱 그런 경우였어요. 박사님, 이제 은퇴했는데 여행 좀 다녀야죠. 젊을 때 못 가본 데 다 가보려고요 라면서 유럽 여행, 미국 여행, 일본 여행 1년에 서너 번씩 가시더라고요. 그것도 호텔은 꼭 5성급의 비즈니스석 타고요. 2년 만에 퇴직금 8천만 원이 다 날아갔어요. 지금은 여행은커녕 병원비도 걱정하고 계세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1년 여행 예산을 미리 정하세요. 연금의 1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연금이 200만 원이면 한 달에 20만 원, 1년에 240만 원이에요. 이 안에서 계획을 짜는 거죠. 그리고 비수기에 가면 절반 가격에 갈 수 있어요. 71세 김영자 씨는 이렇게 하세요. 저는 농협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노인 여행 프로그램 이용해요. 같은 곳도 3분의 1 가격이에요. 작년에 제주도 3박 4일을 15만 원에 다녀오셨대요. 혼자 가면 50만 원은 들었을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동사무소나 구청에 물어보세요. 세 번째는 사교 모임이나 외식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습관이에요. 은퇴하면 외로워서 사람들 만나고 싶은 거 당연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비싼 식당 가고 커피숍 가고 하면 한 달에 100만 원도 모자라요. 67세 박정희 씨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2~3번은 만나는데 한 번 만나면 3~4만 원은 기본이에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또 2차 가고. 안 만나자니 외롭고 만나자니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집에서 만나보세요. 각자 반찬 하나씩 해와서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처음엔 친구들이 싫어할까봐 걱정하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다들 좋아하더래요. 집밥이 최고야. 밖에서 먹는 것보다 편하고 맛있어라면서요. 이제는 돌아가면서 집에서 모인대요. 한 달에 80만 원 쓰던 모임비가 20만 원으로 줄었고 오히려 친구들과는 더 가까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방법은 무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예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무료 강좌도 많고 동호회도 많아요. 73세 송영숙 씨는 복지관 합창단에서 활동하시는데 돈 한 푼 안 들고도 일주일에 2번씩 사람들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라고 하세요. 공연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재미있게 지내신대요. 네 번째 습관,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인데요. 자녀나 손주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 누가 모르겠어요. 저도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도가 지나치면 본인 노후가 위험해져요. 70세 홍길순 씨 사례가 정말 안타까웠어요. 아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퇴직금 1억 원을 다 빌려줬어요. 우리 아들이 잘 될 거예요. 나중에 갚는다고 했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사업이 망했고 아들은 연락도 잘 안 돼요. 지금은 연금 150만 원으로 근근히 사시면서 그때 밥만 줬어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라고 후회하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원칙이 있어요. 비행기에서도 산소 마스크 떨어지면 본인 것부터 쓰고 아이 것을 씌우라고 하잖아요. 노후자금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안정적이어야 자녀도 도울 수 있어요. 자녀한테 주더라도 일회성으로 그것도 여유자금의 일부만 주세요. 절대 노후자금 본체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68세 강명자 씨는 이렇게 하세요. 손주 용돈은 한 달에 5만 원으로 정했어요. 더 달라고 해도 안 줘요. 대신 생일이나 명절에는 조금 더 주고요. 처음엔 며느리가 서운해했는데 지금은 이해한대요. 어머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저희한테도 좋은 거죠라고 하더래요. 5번째는 재무관리를 전혀 안 하는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 먹어서 무슨 재무관리야. 그냥 쓰다 죽지라고 하시는데 이러면 정말 위험해요.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60에 은퇴해도 40년을 더 살아야 해요. 72세 조만식 씨가 처음 왔을 때 통장이 5개나 있는데 잔고가 얼마인지도 모르셨어요. 그냥 카드 쓰면 빠져나가겠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지출이 얼마인지 물어도 한 300만 원 정도? 라고 대충 말씀하시고요. 실제로 확인해보니 450만 원이었어요. 연금은 300만 원인데요. 제가 조만식 씨한테 가계부 쓰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복잡하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돈 쓸 때마다 휴대폰에 메모만 하세요. 한 달 후에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썼다고? 불필요한 지출만 줄였는데도 한 달에 150만 원이 절약됐어요. 그리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65세 민정숙 씨는 이렇게 하세요. 월초에 봉투 5개를 준비해요. 식비, 공과금, 의료비, 용돈, 저축 이렇게 나눠서 넣어요. 그 안에서만 써요. 이 방법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대요. 눈에 보이니까 절약이 되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추가 수입을 만드는 거예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71세 백순자 씨는 동네 아이들 돌봐주면서 한 달에 30만 원 버세요. 용돈 생기니까 기분도 좋고 할 일이 있어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버인력뱅크나 노인 일자리 센터에 가면 일자리 정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습관 어떠셨어요? 혹시 해당되는 게 있으셨나요?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해요.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1년, 2년이 금방 가요. 그때는 정말 늦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따끔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이 노후 파산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64세 윤정희 씨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작년 봄에 처음 오셨을 때 정말 막막해 하셨어요. 박사님,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통장에 300만 원밖에 없고 연금은 130만 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눈물까지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만에 1,000만 원을 모으셨어요. 비결이 뭐냐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다 실천하신 거예요. 세일 충동 구매 끊고, 여행은 저렴한 프로그램 이용하고, 외식 대신 집밥 모임하고, 손주 용돈 정액제로 바꾸고, 매일 가계부 쓰면서 예산 관리하고, 거기다 아파트 경비 일자리까지 구하셔서 한 달에 90만 원 추가 수입도 생겼고요. 윤정희 씨가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사님 덕분에 새 인생을 찾았어요. 돈 걱정 없으니까 잠도 잘 오고 아들 내 집에 갈 때도 당당해요. 무엇보다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이 말씀 들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못 바꾼다고요? 천만에요. 제가 상담한 분 중에 83세에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그분은 지금 87세인데 여전히 꼼꼼하게 관리하고 계세요.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돈 때문에 불안하게 살 순 없잖아요 라고 하시면서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는 거예요. 이번 주는 충동 구매 안 하기, 다음 주는 외식 줄이기, 이런 식으로요. 75세 한영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한 달만 참으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안 하는 게 더 이상해요.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드시면 가족이랑 같이 하세요. 배우자가 계시면 부부가 함께, 혼자 사시면 자녀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엄마가 노후 관리 좀 하려고 하는데 도와줄래? 라고 하면 대부분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길 바라거든요. 67세 문재인 씨는 아내와 함께 시작했는데요. 우리 부부가 게임하듯이 해요. 이번 달은 누가 더 아끼나 내기도 하고, 지는 사람이 설거지하기로 했더니 재미있어요. 이렇게 즐기면서 하니까 스트레스도 없고 효과도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돈 아끼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수단이어야 해요. 무조건 안 쓰고 움켜쥐기만 하면 그것도 불행이에요. 필요한 데는 쓰되 낭비를 없애자는 거예요. 74세 김철호 씨가 좋은 예시예요. 저는 건강에는 투자해요.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다녀요. 대신 쓸데없는 데는 한 푼도 안 써요. 이분은 건강관리비로 한 달에 30만 원 쓰시는데 병원비는 거의 안 드신대요. 결과적으로 의료비가 더 절약되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이번 달에 10만 원 아꼈다?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69세 오영희 씨는 저축한 돈으로 1년에 한 번 자신에게 선물을 해요. 작년엔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를 갔어요.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한 번에 다 바꿀 순 없어요. 71세 정대만 씨는 5번 실패하고 6번째 성공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되죠. 지금은 노후자금 관리의 달인이 되셨어요. 동네에서 재테크 선생님으로 통하신대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60에 은퇴했다면 앞으로 30년, 40년이 남았잖아요. 그 긴 세월을 불안하게 살 건가요? 안정적으로 살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 행복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건강하게 사셨으면 해요. 그러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해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저녁부터 가계부 쓰기 시작하세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 확인하고 필요한 것만 사세요. 73세 박미경 씨가 얼마 전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박사님, 1년 전 박사님 조언 듣고 시작했는데 인생이 바뀌었어요. 통장에 돈이 차니까 마음이 편해요. 손주들한테도 당당하고 친구들 만날 때도 부담 없어요. 무엇보다 내일이 기대돼요. 이런 편지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여러분도 1년 후에는 이런 편지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쓰게 될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면 제가 만난 수천 명이 다 해냈거든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어르신들이에요. 그분들이 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중에 나는 너무 늦었어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0이 넘어서 시작하신 분도 봤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희망이 있다고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분 지금 90인데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꼭 기억하세요. 세일 충동 구매 금지, 여행과 레저는 예산 내에서, 사교 모임은 집에서 소박하게, 자녀 지원은 여유자금 일부만 가계부 쓰고 예산 세우기.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외롭다고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진짜 관계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비싼 식당 가는 것보다 공원 산책이 더 좋을 수 있어요.
70세 최인순 씨는 친구들이랑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 운동해요. 돈 한 푼 안 들고도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면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 거예요. 다음에는 연금 활용법이나 의료비 절약법 같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답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행복할 차례예요. 돈 걱정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그게 진정한 노후의 행복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김현우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5가지 습관 잘 들으셨나요? 정말 우리가 무심코 하던 일들이 노후 자금을 갉아먹고 있었네요. 세일이라고 무작정 사던 습관, 은퇴했다고 무리한 여행 가던 습관, 자녀들한테 무한정 퍼주던 습관. 이제는 확실히 아셨죠? 이런 것들이 바로 통장을 텅텅 비게 만드는 주범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달라지실 거예요. 오늘 배운 방법들만 실천해도 여러분은 이미 스마트한 시니어가 되신 겁니다. 가계부 쓰고 예산 세우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진짜 멋진 어르신이 되신 거예요. 돈 걱정 없는 노후,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 달만 지나도 통장 잔고가 달라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 가족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노후 지혜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구소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계속 연구하고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무료로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전문가님 모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